2023년 3월 13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 요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다들 뭐 걱정하셨을 수가 있는데요. SVB 파산 사태가 많은 이제 언론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뭐 그런 약간 이제 공포감을 조장한 것도 있고 해서 개인들이 주말에 뭐 블랙 먼데이니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쫄아서 시작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증시는 근데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이 진짜 정말 최악의 경우로 치닫을 내용이라면 마이너스 1.7%가 아니라 마이너스 3% 이상 나왔어야죠. 요즘 계속 시장이 상승에 목말라 있고 호재에 목말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악재를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호재를 굉장히 부풀려서 약간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간 시장이 22년도부터 오랜 기간 동안 내려와서 또 최근에 이제 한두 달간 또 하락이 이어지고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에 목말라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제 바이더딥 매수 반응이 좀 나타나고 하면서 사실 하락폭을 축소시키는 그런 힘들도 굉장히 강하고 지금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SVB 관련해가지고 긴급 연설을 하기로 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확 어, 나스닥 선물이 좀 떴죠. 물론 아침에 7시 시작할 때부터 이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급 보증을 해준다라는 소식이 해주는 걸 고려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이미 뭐 2% 가까이 올라서 아침에 출발한 것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 국장 시간에 끝까지 유지된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지금 SVB 사태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뭐 공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개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를 하는 느낌은 듭니다. 2008년도에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 은행이 시스템 위기로 번졌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그 공포스러웠던 시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 어쨌든 은행 위기라는 것은 이제 보통 위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뭐 뱅크런 사태로 번지면 진짜 뭐 은행들이 너도 나도 막 이제 고객들한테 인출을 해줘야 되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지금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확정 손실을 많이 봐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무상으로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보통 이제 은행들이 지급 준비율 한 7%에서 뭐 8%, 6, 7, 8 정도 이렇게 될 텐데 뭐 그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위협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예. 뭐 그런 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개인들 스스로가 지금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실질적으로 2008년하고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는 대형 은행들이 과연 위기를 겪을 것인가인데 지금 대형 은행들은 굉장히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지금 중앙은행에 예치해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정성이 상당히 커요. 근데 일부 특수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그 SVB 결국에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즉 굉장히 초창기 기업들 있죠. 벤처 기업들 금리 인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신생 기업들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대출을 내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위기가 생긴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걸 미국 정부가 또 만들었다고도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파산을 승인해 준 거는 미국 정부고 어, 그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일축시켜 버린 것도 또 그런 큰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지금 페드워치를 보시면은 갑자기 확 달라졌어요. 원래 50bp 확률이 굉장히 거의 없었다가 최근에 50bp 확률이 거의 바닥을 찍었다가 최근에 갑자기 확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SVB 사태가 나면서 제로가 돼 버렸습니다. 갑자기 확 반짝 올랐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 사태에서 무슨 금리 인상을 50bp나 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25bp가 거의 확정됐고 심지어는 동결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기관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거의 동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골드만삭스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상승에 목말라 있고 그동안에 이제 금리 통화 정책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하락을 오랜 기간 동안 봤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도 상관없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또 치닫는 분위기예요. 물론 그거를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위든 아래든 모두가 가능한, 아래로 가봤자 어차피 나중에 위로 올라올 거긴 하지만 어쨌든 당장은 위아래 모두를 열어두는 상황은 맞아요. 하지만 SVB 사태를 바라보면서 2008년을 떠올리면서 지레 겁을 먹고 던질 필요까지는 없는 시장이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개인들한테만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때를 떠올리게 만들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고 금리 인상을 멈추는 계기가 돼서 이제 더 이상 크게 위로 번지지 않고 대형은행으로서의 번지지 않고 대형은행 쪽으로 이 정도로 일단락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희생양 하나를 만들면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시장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효과를 보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팩트가 아니라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 나왔던 이 바이든 연설을 살펴보면은 CPI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CPI 잘 나올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의 위치,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위치가 그거를 어느 정도 미리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뭐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뭘 그런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근데 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CPI는 대통령이더라도 결과를 알 수 없는 게 맞아요. 하지만 또 알려고 하면 또 알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일 뿐이에요. 근데 너무 확신 있게 말하니까 그걸 또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장중에 약간 이런 비유를 드렸어요. 바이든이 지난번에는 틀렸죠. 그쵸? 지난번에 물가 잡힌다라는 얘기 틀렸습니다. 그래서 입국닷 조용히 있었어요. 바이든도 그 뒤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하는 거죠. 이번에 또 틀리면은 사실 신뢰도가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겠죠.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과연 함부로 얘기를 할까? 내년 재선도 있는데, 민주당 재선도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개인들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은행 파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민감한 상황인데 과연 그렇게 함부로 막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바이든의 이 CPI가 잘 나온다라는 이 긍정적인 메시지, 확신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런 상태예요. 내가 바이든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지난번에는 바이든이 자 가위바위보 하는데 내가 주먹 낼 거야, 남자는 주먹이지 하면서 가위바위보 했는데, 지난번에는 가위를 냈어요. 그쵸? 틀렸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진짜 내가 미안해, 이번에는 내가 진짜 주먹 낼게, 가위바위보 하는데 진짜 주먹 낼게, 약간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상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와, 이걸 또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안 믿기도 뭐하고 믿기도 참 애매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믿고 볼을 내면 이길 수 있는데 지난번처럼 또 가위를 내면 어떡해. 약간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진짜 주먹 낼게 강조를 하는 상황이다. 약간 이렇게 비유를 좀 했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제가 느끼는 감정도 딱 그래요. 이거를 참 안 믿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믿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무시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그래서 오늘 SVB 관련해가지고 연설하는 거에서도 아마 CPI 얘기를 또 강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다음 내일이죠. 화요일 밤에 9시 반에 이제 미국 증시 시간이 1시간씩 앞당겨졌으니까 9시 반에 지표 발표를 하는데, 9시 반에 실제로 CPI가 바이든 얘기처럼 잘 나오면 이걸 토대로 연결이 되겠죠. 곧 그게 아이고 왜 이렇게 얇아졌어? 곧 이 내용이 또 두꺼워. 요게 곧 FOMC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이 가운데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다소 CPI보다 다 약하니까, 재료들이 그 사이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좀 다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4일에 CPI 발표가 곧 FOMC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4일에 전환점이 강하게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15일 장이겠죠. 15일이면요 수요일인가요? 그쵸? 수요일이겠죠. 위클리 옵션을 하루 앞둔 상태가 되겠죠. 지금 위클리 옵션 베팅이 개인들이 약간 상방 우위에 있는데 15일에 다 뒤집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가능성은 그렇게 열어두고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CPI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얘기대로 안 나오고 반대로 뒤집힌다 하면은 그 반대가 되겠죠. 예. 어쨌든 머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어떤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사이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SVB 얘가 잘 나오더라도 안 나오더라도 얘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다 중간에 선수가 한 명이 더 개입이 된 겁니다.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는 선수가 한 명 더 개입이 돼서 중간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얘가 더 얼마나 파장이 커질지 저는 그리 크게 번지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는 일이니까 요 날짜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다만 14일에 시그널이 나오면 우리는 그때부터 조심스럽게 그동안 현금을 만들어둔 것을 써볼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완벽한 것은 22일을 포함한 날이 좀 지나가 봐야 되는 건 맞아요. 완벽하게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면 애매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도저도 아닌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질질 끄는 거지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머지않았다. 그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조금 대기하고 있는 시간들이 좀 루즈할 수가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옵니다. 조금만 인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게 어쨌든 종목을 대부분 지금 묶어두고 돈을 안 쓰는 상황에서 현금을 만들어둔 상황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장의 방향성이니까. 예. 오늘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투신권이 잡아 끄는 걸 또 거기다 대고 2,500억 익절을 좀 했는데 이 정도면 뭐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외국인들도 약간의 뭐 대비를 하는 정도. 콜옵션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된 게 좀 더 커 보이고요. 개인들이 현물 매도, 선물 매도를 잘 해준 것도 개인들의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모습 같고요.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현재 한 2% 정도 국장 시간 끝났는데도 이렇게 좀 높게 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끝까지 유지가 된다면 오늘 본장에서 갭이 많이 떠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장 전에 바이든 연설이 있으니까 또 그 전에 사전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겠죠. 근데 과연 갭 뜨고 그렇게 크게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한다면 3%대로 넘어간다라는 건데 과연 CPI 발표를 앞두고 그렇게까지 넘어갈 수 있을까? 확인도 안 했는데 이런 의문도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나스닥 변동성 이미 커진 만큼 끝까지 굉장히 왔다 갔다 좀 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월요일부터 주말에 좀 걱정들 많으셨을 텐데 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 다시 전달드리면서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자, 저보공유 단톡방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톡방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 한 개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일단 공부할 수 있는 방에 초대를 해드리고요. 거기서 정회원방에 오시는 것은 이제 선택사항인 겁니다. 뭐 주식반 메인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파생반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또 해외 선물에 대해서는 같이 공부하는 카톡방 운영하면서 모의 투자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를 밟는 방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셔가지고 증거금이 부족해서 난 못할 것 같아요. 연습해보시고 난 할 수 있다 싶으시면 증거금을 전액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요 대여업체 아니에요. 대여업체 아니고 정식 증권사에서 지원해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010-8719-275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미 정회원이신 분들은 내가 해당되지 않은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괜히 함부로 또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시던가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생각이 또 그쪽으로 또 확장될 수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때 문의 주시고 정회원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일단 문자 카톡부터 뭐 정회원 분들도 카톡 주시면 좋고요. 문자 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 카톡으로 주시는 게 더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화요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유튜브 라이브 카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